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2020년이 정말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2020년 부킷리스트를 살펴보면서 제가 목표로 삼았던 일들을 얼마나 이뤘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2021년에 목표를 설정해보려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부킷리스트를 만들면서 세웠던 목표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저는 읽고 있는 책들을 달력에 매일 작성해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몰아서 노션에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노션 어플에 있는 이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적어둔 책을 분야별로 세워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필터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사는 3권, 과학은 12권, 예술은 1권, 예술 1권, 사회 분야는 28권, 그리고 소설을 27권 읽었네요. 나름대로 독서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어떤 분야는 매달 꾸준히 읽고 또 어떤 분야는 1년에 걸쳐서 안 읽었던 게 눈에 확 보이네요. 책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소설은 다른 해보다 적게 읽었어요. 저는 소설을 가장 좋아해서 소설을 주로 읽곤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인지 비문학을 많이 찾아 읽었던 한 해가 되었네요. 1년짜리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1년 만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조한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네요. 2021년은 1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짜되 한 달이나 혹은 분기별로 중간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목표를 수정해보기도 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러 주제의 잡지 읽기. 잡지는 이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서관이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또 잡지는 대여가 불가능하고 도서관 내부에서 열람만 가능했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이 못 읽었네요. 대신 원하는 잡지들을 몇 권 구입해서 지금 호주에서 읽어보고 있는 잡지들이 있고 읽고 싶은 잡지 목록을 아예 따로 적어서 몇 권을 읽었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런 목록은 안 보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라서 잘 보이는 데에 붙여놔야 계속 상기할 수가 있는데 노트에 적어놨더니 오히려 못 보고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포맷은 이렇게 비슷하게 작성하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려고요. 세 번째는 독립서점, 동네 서점 방문하기. 이 목표도 한국에 갔을 때 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바깥을 많이 안 돌아다녀서 많이 못 가봤어요. 또 제가 작년에 브로드컬리 시리즈를 재밌게 읽어서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시리즈에 나온 서점 위주로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이 책들이 2016년, 2017년에 나와서 2020년에 가보려고 하니까 없어진 책방도 좀 있었어요. 그 점도 많이 아쉬웠어요. 네 번째로는 출판, 독립출판 도전. 올해는 꼭 독립출판으로 책을 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글의 주제가 잡혀있지 않아서 뭘 써야 될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데드라인은 언제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책을 내고 싶다 이런 목표만 있던 상태에서 불타올라서 좀 기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꼭 책을 출판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두고 안 읽은 책 읽기. 이건 정말 전멸이에요. 하나도 못 읽었네요. 제가 사뒀던 책들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특히 고전 문학을 좀 천천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지 읽은 게 없어요. 보시면 하이라이트로 이제 읽은 책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읽은 책들이 올해 읽은 책이 아니라 책을 사기 전에 이미 한번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2020년에는 소설도 안 읽었지만 고전 소설을 정말 안 읽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책을 리디셀렉트 같은 구독 사이트를 주로 이용해서 읽다 보니까 신간을 바로바로 읽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책 읽을 때 고전 문학이나 구간 도서들을 주로 읽곤 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도서관 책을 정말 많이 빌려 읽었거든요. 도서관에는 신간이 정말 빠르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신나서 신간 위주로 많이 빌려 읽었어요. 새로운 책 위주로 읽다 보니까 기존에 구입해둔 책을 많이 못 읽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굳이 꼭 읽어야 하는 책 리스트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는 편인데 올해는 너무 책을 안 읽어서 책의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이 책을 읽어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당당 프로젝트. 책을 읽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한 주제의 책을 1년 동안 읽어보는 프로젝트. 2020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책을 8권 읽었고 이제 3권의 독서 노트를 적어뒀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책을 계속 읽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2020년 부킷리스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2021년 부킷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2020년에 부킷리스트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보완해서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이거는 노션에 정리할 때 분야를 너무 세분화시키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역사, 과학, 예술, 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한 달이나 뭐 2달에 한 번씩 어느 분야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간 결산 같은 거를 해줄 생각이고 여러 주제의 잡지 읽기. 종이 잡지는 읽기가 힘드니까 이북이 있는 잡지 중에 몇 권을 골라서 이제 1년 동안 읽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읽으려고 하는 잡지는 스캡틱, 디자인, 어라운드, 월간책 잡지의 이름이 책입니다. 새로 창간한 잡지 중에 문학 잡지 에픽이 있는데 창간 후에 제호가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또 민음사에서 출판하는 인문 잡지 한 편 세대 인플루언서 환상을 주제로 이제까지 3권이 나온 상태인데 이 잡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해볼 생각이에요. 독립서점 방문은 목표에서 제외를 시키고 출판 계획 이제 1년치 로드맵을 좀 시간을 들여서 짠 다음에 이루어볼 생각이고 사두고 안 읽은 책 읽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고전 문학 위주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골라서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2021년의 책당당 프로젝트는 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를 주제로 잡고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에 정말 무지해서 좀 창피하다 싶을 정도인데 역사 관련 책을 너무 안 읽은 게 이제 기록에 다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사, 특히 한국 근현대사 위주로 책을 읽을 계획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두고 안 읽은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 이 책이 있어서 한 권으로 읽는 일제강점실록이랑 한 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실록 이 2권을 읽으면서 책당당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내년 말에 잘 지켰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 말이나 월 초에 중간 결산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도 계속 해가면서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킷리스트, 책과 관련된 목표들이었고 저의 습관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소한 목표들을 더 설정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발이 삐끗해서 요즘은 달리기를 못하고 걷기 운동이랑 홈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오래 달리기에 정말 도전해보고 싶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노트들, 자잘한 종이들, 쓰다만 노트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노트들이랑 역시 사두고 안 쓴 지 오래된 펜들도 빨리 소진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적어서 다 치워버리고 싶네요.
새해에 듣는 노래가 1년을 결정한다고 첫날 듣는 노래를 신중하게 고른다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해 첫날에 읽고 싶은 나의 한 해를 결정한 책이 뭘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첫날에 읽는 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가고 싶은 책의 방향성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1월 1일에 읽을 책을 골라봤어요. 저는 1월 1일에 정희진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를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을 좀 깊이 읽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쓰는 글의 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할까 생각했을 때 이 책 제목이 딱 제 마음 같은 제목이더라고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세상에 부침도 많고 나 하나가 뭘 바꿀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내 신념을 지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제 끝까지 끈기 있게 걷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 첫날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으쌰으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월 1일에 읽으려고 하는 혹은 읽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시면 재밌게 읽겠습니다, 저도. 올해 12월은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에요. 12월 31일은 최근 몇 년간은 조용히 집에서 보냈고, 올해도 물론 집에서 안 나가고 있을 생각이지만 2020년이 어떤 해였든 간에 제대로 매듭을 짓자는 마음에 글도 쓰고 있고, 땡땡땡 리스트를 열심히 작성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일이 많은 느낌이네요. 제 올해 땡땡땡 리스트는 곧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까 남의 일기 들여다보듯이 재밌게 부담 없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작성한 리스트도 공유해주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2월은 다른 달보다 조금 더 자주 돌아와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계획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년에 새로운 목표도 설정해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냈고 또 계획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정말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한 해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괜찮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저에게 2020년은 제 영상 봐주시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관심과 댓글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역시 유튜브를 하면서 책 읽기가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내년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내년에도 저와 함께 즐거운 독서 생활, 신나는 메모 생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